자, 챕터 13의 세 번째 단어, credulous. 자, 사실 아마 내가 이게 색인표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 크레딧이란 단어. 아마 여러분들은 기억 못할 거야. 요즘은 이게 위협적으로 안 나와. 근데 한 7년도 넘었을 것 같은데, 7년도 넘었는데 사설 모의고사 중앙이었던 걸로 기억해. 하여튼 근데 왜 모의고사 기억은 중앙으로만 떠오르지? 대성도 있고 종로도 있는데. 근데 이 단어를 애들이 오역을 해가지고 문제를 틀려갖고 온 애들을 내가 현장에서 봤었다고. 왜냐면 크레딧하면 우리 크레딧 카드라는 말이 너무나 많이 사용되고 외래어로 크레딧이 나오면 우리는 신용이나 신뢰라는 뜻을 먼저 외운다고. 솔직히 인정하지. 얘도 유명한 다이어 계열이야. 신용, 신뢰 말고 그 전에 뭐였을까? 외상이란 뜻이 있어. 외상이란 뜻이 있고 학교나 교육 관련 소재에서는 학점이란 뜻이 있어. 이게 한번 영향력을 발휘해가지고 시험 문제를 고난도로 만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자, 그 어근을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서 크레듈러스라는 이 예문을 포함을 시켰는데 이 크레듈러스 옆에 CF 보면 걸러블이라는 단어도 나오지. 이 걸러블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야. 최상 경찰대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걸러블을 외워야 돼. 자, 봐봐. 첫 번째 예문은 내버려두고 두 번째 예문 보자고. 크레듈러스 스튜던트. 자, 크레듈러스한 학생들은 반드시 run to doubt. run 다음에 투정사가 나오면 how가 생략됐다고 생각해도 상관이 없어. 뭐뭐하는 방법을 배워야만 한다. 뭐를? doubt, 의심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not only but also 구조가 나오지. 자, what others have said. 다른 사람들이 말한 것을 의심할 뿐만 아니라 their own idea. 자기 자신의 생각조차도 의심하는 방법을 크레듈러스한 학생들은 배워야 된다고 했어. 자, 반면에 on the other hand가 나왔으니까 대조출원이지. skeptics 몇 번 나온 단어야? 스캡틱이 뭐야? skeptical하면 의심 많은 학생들이지. 잠깐만. 반면에 의심 많은 학생들은 자신들의 의심을 get rid of, 없애고 제거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크레듈러스한 스튜던트는 뭐야? 의심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의심하지 않고 남의 말을 쉽게 믿는다는 얘기지. 자, 크레듈러스. 자, 그 다음 세 번째 예문 보자. 자, 분사구문이 나왔네. Assuming the role of scientist. 과학자들의 역할을 가정하면서 그 또는 그녀는 enjoy 다음에 동명사가 목적으로 나왔는데 크레듈러스한 스튜던트에게 자, 여기 조심해. inform이란 단어는 여백에다가 적어놔. 원래 동사 해석 구조가 A of B 구조예요. A에게 B를 알려주다야. 잠깐만.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알려주다 그러겠지. 그러면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하면 일반적으로 사형식이지. 근데 얘는 사형식을 취하지 않지. A에게 B를 알려주다. 근데 이 inform이 지금처럼 A 다음에 명사절로 대절이 나오면 얘가 간접 목적어가 되고 직접 목적어가 돼요. 즉, 직접 목적어로 대절은 가질 수 있어. 하지만 명사나 명사구는 못 갖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과학자들의 역할에 대한 어떤 판단을 가정하면서 그 또는 그녀는 크레듈러스 스튜던트. 자, 쉽게 믿는 또는 잘 속는 학생들에게 어떤 대절 이하의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을 좋아했었는데 common sense. 상식이라는 것은 invariably 이거 형광펜치라는 거 있지만 invariable은 EBS 교재에서 뭐 빈칸 넣기 문제 보기로 나온 건 아니지만 변별력 있는 문제에서 꽤 많이 나왔던 단어 중에 하나야. invariably가 뭐야? 자, 여기 나온 것처럼 봐봐. in 이게 핵심 어근이지. variable은 변수, 변화 가능한 이란 뜻이란 말이야. 그럼 invariable 하면 뭐야? 일관되게, 변함없이란 뜻이지. invariably. 자, 상식이라는 것은 일관되게, 변함없이 false, 거짓이라는 거야. 왜? overly simplified, 지나치게 단순화되어지면 그 상식이라는 것은 fail to는 never이라고 얘기했으니까 state condition. 이때 컨디션을 조건이라고 해석해야 돼. 뭐뭐한 조건? 조건들을
state는 또박또박 말해주다 정확하게 어떤 조건들을 명기하고 분명하게 밝혀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under which 어떤 조건 하에서 verification이라는 것은 입증, 증명이라고 얘기하면 돼. 어떤 조건 하에서 입증이나 증명 과정이 생겨날지 그 조건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하지 않고 지나치게 단순화되어 있기 때문에 상식이라는 것은 일관되게 거짓이라는 것을 잘 믿고 속기 쉬운 그런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얘기지. 즉 아마 과학이 왜 오늘날 다른 어떠한 그 통념이나 사상 생각보다도 우월적 지위를 수여받았냐면 예를 들어서 화학 변화 같은 걸 봐봐. 그럼 어떤 조건하에서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즉 특정한 조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정확하게 규정을 해. 근데 상식은 두리뭉실하거든. 그러니까 상식이라는 것은 과학적 범주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야. 물론 우리 사회는 상식도 안 통하고 과학도 대접 못 받고 있다고 난 느낄 때가 많지만 그래서 크레듈러스란 단어 쉽게 속기 쉬운 쉽게 잘 믿는 이지. 네 번째 예문은 이거는 이제 최근에 이런 소재의 글들이 좀 나와요. 왜냐면 미국이 부시 대통령 시절에 이라크를 침공을 하고 아프가니스탄을 공격을 하고 오사마 빈 라덴은 죽었지만 계속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미국도 전쟁을 계속 일으키다 보니까 미국은 징병제잖아. 그러니까 징집관이라고 하지. 군인을 모집하는 모병관들이 대학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이제 군인들을 모은다고. 그 얘기야. 밀리터리 리크루터. 군 모병관이라고 하면 되지. 리크루터는 이제 모집하는 사람이니까. 군 모병관, 군인을 모집하는 사람들이 armed with 하면 군인들이기 때문에 무장이란 말을 썼지만 여기서는 뭐뭐 한 채 그러면 돼. 뭐뭇을 갖고 왔냐면 their item promotion. 우리 저번에 한번 이건 했어. promote. 다시 한번 빠르게 복습. promote 다이어니까. 촉진 촉구하다, 승진 진급하다, 선전 홍보하다. 뭐라고 했어? 촉진 촉구하다, 승진 진급하다, 선전 홍보하다. 여러 가지 홍보거리를 갖고 그리고 talking to student 학생들에게 말을 하고 answering question 학생들의 질문에 대답도 하고 promising certain thing 이러저러한 것들을 약속돼. 충분히 월급도 더 많이 줄 수 있어요. 이런 약속을 해. 그러나 리럴드 some of credulous student 속기 쉽고 잘 믿는 학생들에게 리럴은 긍정 부정이지. 거의 아무런 것도 하지 못했어. 여기서 약간 비문이 나타났어. 비문이 뭐냐면 리를 다음에 부가 나오고 여기 목적어가 나오고 think of지. 두는 사역동사는 아니야. 근데 현대 영어에서 이 두가 사역동사 역할을 하는 것처럼 지금 만들어진 거지. 그치? 그러나 잘 속는 그 학생들로 하여금 think about 생각하거나 look into in depth 깊게 들여다볼 수 있게끔 그런 조치는 거의 취하지 않았다는 얘기지. 뭐에 관해서? Their recruiter, 그런 모병관들, 모집관들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학생들에게 한 번쯤 생각해보고 그것을 look into in depth니까 심사숙고하게끔 만들어주는 일은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지. 즉 어느 나라든지 아무리 미국이 민주주의를 발달했다 하더라도 군인을 모집할 때는 진실을 말한다는 거야. 거짓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거야. 거짓이 더 많을 수 있다는 얘기. 크레듈러스는 그럼 봐봐. 벨리버블이야? 이게 함정이란 말이야. 우리는 크레디트가 아까 뭐라고 했어? 신용, 신뢰, 외상, 학점이라고 했지. 신용이나 신뢰나 외상이나 학점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크레듈러스 어근이니까 믿을 수 있는 일 것 같다. 그게 망한다는 거야. 볼썸은 썸이 붙었으니까 능동형 전미사가 돼서 지루하게 만드는 지. 10번 easily deceived지. 쉽게 속는 이지. 보자. 크레딧 밑에도 나왔어. 신용, 신뢰, 외상, 학점이라고 했고 당연히 디스크레딧 어려운 거 아니야. 크레딧에 디스만 붙이면 불신하다가 되겠지. 그 다음 봐봐. 크레디빌리티가 보이지. 진실성이란 말이야. 얘 틀리겠어 안 틀리겠어? 거의 안 틀려요. 하지만 뭐가 있어? 크레딜러트가 아니라 얘만 다르지. 유만 바뀌었지. 얘가 뭐로 나와? 믿기 쉬움, 속기 쉬움이지. 그러면 나 같으면
크레딧러티가 되겠지. 자, 크레디트가 어디 갔냐? 이거 전자. 자, 봐봐. 크레디트? 잠깐만. 비리 붙는구나. 어쩐지 이상하더라. 크레디빌러티. 얘는 진실성이고 믿는 것에 믿음과 관련되지만 얘는 속기 쉬움. 정반대가 되는 거지. 크레디빌러티하고 그 다음에 크레디빌러티. 요 두 단어를 묶어놓으란 말이야. 내가 이 박스의 단어를 배열할 때는 내 나름대로는 생각을 하면서 배열한 거야. 위아래 거를 쉽게 비교해가지고 묶으라고. 오케이? 그냥 랜덤으로 배열한 게 아니에요. 자, incredible은 믿을 수 없는, 이런 거 안 틀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credulous, 잘 믿는 경솔한이란 뜻 나왔지. 자, 그 다음. incredulous. credulous에 in이 붙으니까 이건 뭐야? 의심이 거꾸로 많은이지. 자, 의심 많은, 보통은 솔직히 얘가 더 많이 나와요. suspecting. 얘가 더 많이 나오는데, 자, incredulous가 붙으면서 의심 많은이란 뜻까지도 챙겨줘. 자, 그 다음 나머지 둘 중에 credential, 신임장. 그러니까 외교관이 다른 나라에 갔을 때 믿는다라든지 그 사람의 대표성을 인정한다지 할 때 그런 신임장 맞는 거. 크리드도 좀 눈여겨봐. 크리드도 별표 쳐놔. 크리드도 신조나 신념. 믿음이 신조나 신념으로 바뀌었어. 자, 크레딧이라는 어근에서 최소한 얼마 전에 어제 EBS PD를 잠깐 만났다.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좀 만났는데 그 EBS PD도 나랑 똑같이 얘기하더라고. 작년보다 훨씬 어려워졌다는 거야. EBS 교재가. 내가 형이라고 모시는 PD거든. PD인데 그 형한테도 참 나는 이번 6월 모의고사가 예측 불허라고 했어. 쉽게 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EBS 교재 자체가 작년보다 어려워졌는데 과연 그게 쉽게 내는 게 쉬운가? 참 답답하다고. 그래서 솔직히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 6월 모의고사 저는 이런저런 교재 만들려고 했는데 확신이 잘 안 싸가지고 지금 교재를 못 만드는 것도 꽤 많다고. 그런 얘기를 좀 했는데 자, 크리드는 신조, 신념, 크레도도 신조지. 크레던스, 신용이나 신념. 자, 여기서 제일 조심하는 것은 듀리 붙었을 때, 자, 거기 나오는 credulous, incredulous, credulity, 믿기 쉬움, 속기 쉬움이라는, 자, 항상 의미 있으면 양이 있는 그런 상반된 뜻을 지니고 있는 이런 이미지들. 이런 것들이 출제의 포인트가 된다는 걸 꼭 기억해 달라는 거야. 오케이? 자, 이 크레드 어견은 아마 뒤에 반복이 되는지 표제어로 반복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자, 4번에, 자, disseminate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자, 한번 보자. 여기서 쌤이라는 어근이 있어. 쌤이라는 어근이 있는데 이건 쌤 똑같다는 아니야. 똑같다는 아니고 이 쌤이 원래는 씨앗이야. 그래서 혹시 자, 요 단어 소리 나는 대로 읽어봐. 세미나라고 하지. 세미나 같은 경우는 어떤 새로운 학설이나 의견 따위를 발표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런 실험 결과를 갖고 이런 관찰 결과를 갖고 내가 이런 학설을 설파하는 데가 세미나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설파한다는 느낌을 갖고 들어가자고. disseminate 한번 잡으러 가보자. 자, the concept of biosphere. biosphere에다 형광펜치라는 거 잊지 말고 이게 참 생활권, 생명권 그런 건데 나는 생태계라는 말을 써도 상관없다라고 봐요. 우리나라 영안사전에서는 생태계라는 표현을 안 쓰는데 거의 우리가 지금 일상적으로 쓰는 생태계의 개념하고 비슷해. 그러니까 우리가 생태계라고 하면 동식물만 생각하지만 인간들이 살아가는 그 생활권도 생태계라고 얘기한다면 바이오스피어가 그런 관념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The concept of a biosphere, 자, 생물권, 생활권, 생태계라는 그러한 개념과 관념은 helped, 도움이 되었다라고 했어. 뭐를? The idea, disseminated the idea of life on earth.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가 as fragile, 앞에 나왔던 중요 단어지? fragile이 뭐였어? 표제어로 나왔어. 순진한 표정 짓지만 가증스러워. fragile, 뭐라고 했지? 부서지기 쉬운. 사실 fragile은 내가 포함시킬 때도 망설였다라고 했잖아. fragile은 사실 V3 정도 수준에서 방어가 돼야 되는데 V9 교재에서 얘를 표제어로 쓰는 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하지만 fragile에서 우리 이런 단어 같은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프랙션, 분수라고 얘기했지. 부서지고 조각 난 거니까. 그래서 들어갔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어. 자,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가 부서지기 쉽고 인디펜던스 시스템, 상호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하고 도움을 주는 시스템이라는 생각을 디세미네이트 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했어. 즉, 휴머니티, 이때 휴머니티는 인류라고 해. 인류가 disrupt, 방해하고 훼손을 해서 peril, 중요 단어 위험이지. 위험하게끔 만들어버릴 수 있는 지구상의 생명은 아주 취약하면서도 A를 파괴시키면 B도 파괴될 수 있다는 그런 관념을 디세미네이트 하는데 바이오스피어라는 생각이 도움이 됐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바이오스피어를 우리나라 영안사전처럼 기계적으로 생물권, 생활권이란 번역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난 생태계라고 받아들여도 아무 문제 없다라고 부른 거예요. 디세미네이트. 그럼 뭘까? 좀만 더 보자. 디세미네이트도 조심해야 되는 단어야. In order to discourage. 자, discourage를 행간펜치라고 요거는 여러 차례 얘기했지? this 다음에 courage가 나오면 원래 이게 머릿속에서 딱 떠올라야 돼요. 실망시키다 낙담시키다 글의 분위기 필자 심정에만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야. A가 B하는 걸 막다 방해하다는 뜻도 있어. 용기를 빼앗다는 얘기는 하지 말라고 막다 말리다라는 뜻이 되니까 자, cigarette smoking 담배 피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거를 꼭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담배 피는 것을 실망시키기 위해서. 그건 아니란 말이야. 담배 피는 것을 막기 위해서 American Cancer Society, 미국 암협회는 이때 Society는 협회라고 적어놔. 협회는 Disseminate Information, Lung Cancer and Heart Diseases, 폐암과 심장병에 관한 정보를 disseminate 했다라고 했어. 뭐 반복적으로 느껴지는 거 있지? 자기 자신들의 웹사이트하고 또한 프린티드 팜플렛, 자 인쇄 매체지. 인쇄된 팜플렛을 통해서 심장병과 자 또는 폐암의 위험성에 대해서 위험성에 관한 정보를 디세미네이트 했다라고 했어. 그리고 그 팜플렛은 디스트리뷰티드가 뒤에서 앞에 꾸며주는 거야. 의사들의 사무실을 전국에 있는 의사들 사무실에 배포했다는 거지. 그럼 디세미네이트. 자 다시 봐봐. 세미시드고 세미나가 새로운 생각을 퍼뜨리는 거라고 했어. 디세미네이트가 퍼뜨리다 확산시키다야. 디스가 붙었는데 그치 이게 떠올랐지? 디스트리뷰트. 그치? 이렇게 자꾸만 생각을 하란 말이야. 왜냐면 디스가 붙으면 우리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기 때문에 그래도 디스트리뷰트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이 나오니까 문제가 안 되지만 이런 것들이 나오면 틀릴 가능성이 높다고. 표시 그대로 해. 셈이 씨앗이고 씨앗을 뿌리고 생각을 퍼뜨리고 셈이나 디세미네이트. 이게 이제 오리지널 연상기법이에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지문은 일부러 뽑았던 거야. 내용이 좋아가지고 이런 생각에 찬성하고 있다는 얘기야. The writer of a dictionary, 사전을 편찬하는 사람들은 historian, 역사가지 lawgiver, 법칙을 제공하는 사람이 아니야. 알아두라고. 알아둘 게 뭐냐면 옥스포드 잉글리시 딕셔너리라는 유명한 사전이 있어요. 사전 권수가 20몇 권이 되는 대단한 사전이에요. 사전 가격만 해도 거의 50만 원 돈 정도 들어가는 세계적인 사전인데 이 옥스포드 잉글리시 딕셔너리를 편찬할 때 만든 게 옥스포드 그래머예요. 사전을 편찬하려다가 보니까 문법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던 거야. 그러면 왜 너희들이 뭐 문법 맨날 문법을 뭐 법칙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 사람 법칙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지? 자, 봐봐. If we had been writing a dictionary in 1890, even accurate as가 보이는데, 자, 요거 조심. 해석에서는 꽤 나오는데, 아마 나하고 여러 차례 했을 거야. 제발 부탁이야. as soon as만 안다라고 해서 공부하는 거 아니야. as soon as 하자마자 고3 정도가 되면 5등급도 알아, 그거는. 6등급도 알 수 있다. as early as 하면 일찍 초반 벌써야. 뭐라고 했어? 일찍 초반 벌써야. as early as가 뭐라고 했어? 일찍 초반 벌써. as late as 하면 늦게나마 뭐뭐 후반이야. 늦게나마 뭐뭐 후반. 자,
1890년이나 1919년, 자, 최소한 심지어 늦게나마 1919년에조차 우리가 만약에 글을 썼다면 가정법 과거 완료야? We could have said 우리는 대절이의 사실을 말했을 거야. broadcast라는 단어는 scatter seed. 아까 disseminate, 셈이 씨앗이라고 했지? 그치? 자, 그러면 scatter seed. 단지 broadcast라는 단어는 씨앗을 뿌린다는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거야. 뭐 씨앗을 뿌린다든지 그런 의미만 있다라고 얘기할 거야. 그러나 자, we could not have decree. decree라는 단어의 형광펜치라고 법령, 포고문을 발표하다야. decree. 자, 우리는 대절이하의 포고문을 발표한 게 아니야. 1921년부터 시작해서 자, 여기 조심. from 다음에 1921년 on. 이 on이 시작점을 나타내는 거야. 1921년에 아마 뭐 브로드캐스팅이 있었나 보지. 이때 최초의 라디오 방송이 있었나 보지. 자, 1921년부터는 commonest meaning of the word. 이때 the word는 브로드캐스트겠지. 브로드캐스트. 우리가 오늘날 방송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가장 흔한 의미가 반드시 disseminate audible message. 들을 수 있는 메시지를 wireless 텔레폰이 무선이지. 무선으로 퍼뜨리는 것이 돼야만 한다고 포고문을 발표한 게 아니라는 거야. 이 옥스퍼드 잉글리시 딕셔너리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봐봐요.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러면 브로드캐스트란 단어의 용례를 설명을 할 때 연도가 표시되어 있어요. 자, 1025년에는 이 단어가 어떤 뜻으로 사용됐고, 자, 1325년에는 이 단어가 어떤 뜻으로 사용됐고, 1625년에 이런 예문이 있었고, 대한민국의 국어대사전도 이런 게 나올 수 있었으면 난 좋겠어. 우리는 사실은 우리 말은 우리 글 말고 세종대왕 이전에도 존재했던 거예요. 그렇다고 세종대왕님의 업적을 내가 폄하하자는 얘기가 아니야. 문제는 그 전에도 우리말이 있었는데 그 우리말에 대한 기록은 체계화되고 정리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누군가 진짜 뛰어난 국어학자가 우리나라에서 나오고 그 국어학자가 되려면 최소한 만주어도 알아야 되고 여진족어도 알아야 되고 뭐 이런 거 다 알아야 돼요. 한자뿐만 아니라. 그리고 나서 그러면 우리도 이런 정도의 사전이 나오겠지. 그러면 우리는 그거에 진짜 대사전이라는 호칭을 붙이는 거예요. 그거 아니더라도 나는 적어도 그 정도 사전만 나왔으면 좋겠어. 팔도의 방언이 수록되어 있는. 그리고 내가 예전에도 한번 일제시대 때의 3대 천재 중에 하나가 벽조 홍명희 선생이라고 했지. 인걱정 쓰신 분. 그분은 굉장히 부잣집 양반 출신이에요. 근데 팔도의 방언을 다 알았을 정도가 아니라 평민들 하층 계급들이 쓴 언어까지 다 알았대요. 홍명희 선생이. 그러니까 인걱정에 백정이 나오는 거예요. 백정들이나 기생들이 어느 지방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어휘를 쓰고 있다는 걸 아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남북한이 분단이 됐잖아. 벽조 홍명희 선생이 북으로 가셨거든. 미안한 말이지만 국어대사전이 북한이 먼저 나왔어요. 이은상 선생님이 그것에 열받아가지고 딱깍발이 그분이 뭐지? 이은상이 아닌데 그 선생님이 그래서 자비 들여가지고 국어대사전을 2권짜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때도 그분이 그런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 벽조 홍명희만 있었으면 우리 국어대사전이 10권짜리가 나올 텐데. 그러니까 그거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런 용례가 기록이 안 된 것 정도가 아니라 팔도의 방언이나 그래서 옛날에 MBC인가 어디에서 그랬어요. 농사 짓던 분들이 노래 부르는 말 그걸 다 녹음했잖아요. 삼성이 다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 삼성이 기술 후원해가지고 다 녹음했다라고 하더라고. 그 가사를 다 분석해야 되거든. 그래야 전 계층이 쓰는 말들이, 왜 어쨌든 우리가 일제시대 이전까지만 해도 뭐 어쨌든 신분사회였으니까. 그럼 신분 질서가 다르면 어휘가 다른 거예요. 똑같은 어휘도 다른 맥락으로 사용했을 거라는 거야. 한 번쯤 너희들 시대 생각을 해봐. 그래야 뭐 문화 강국이 되는 거야. 응? 뭐 맨날 뭐 한류 한류 뭐 좋지. 그걸로 돈 버는 사람들은 좋지. 자, 봐봐. 사이언스. 자, 4번째 예문은 의도적으로 이것도 집어넣은 거야. 이런 소재 글이 하나 정도는 고급형이 나오지 않겠는가. 과학은 proceed, 진행하고 발전해 왔다는 거야. 뭐를? By questioning,
이때 questioning, 질문하다, 의심하다, 의심을 품다지. It's own assumption, 자기 자신의 가정을 이때는 의심하다, 의문시하다라고 해야 돼. 의심하면서 every fact, 모든 사실이라고 받아들여지는 것을 provisional, 이때 provisional 형광펜치라고 우리 지난번 시간에 얘기했지. improvise가 뭐라고 했어? 즉흥 연주하다라고 얘기를 했어. 자, provisional이 뭐야? provisional이 일시적인, 임시적인이에요. 자, 그래서 과학은 자기 자신이 기본적으로 가정하고 있는 것을 의심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모든 사실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조차도 provisional,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통해서 발전을 한 거야. 소가 등위 접속사다. 그래서 대안적인 hypothesis 가설들이 반드시 should be given airing. 이때 airing은 발표라고 해. 발표되어져야만 한다는 거야. 자, 단지 뭐 하기 위해서? reaffirm. 자, affirm이 확인하다는데 reaffirm.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지. strength of orthodoxy. 이때 orthodoxy는 정통이 아니라 기존 이론이라고 해석하는 게 올바른 맥락이야. 즉, 자, 새로운 가설이 기존 이론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발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가설이라도 그게 증명이 되지 않았다라 하더라도 새로운 가설을 통해서 기존 이론이 맞는지 틀리는지 검증되어야 된다는 거야. 이게 위대한 칼 포퍼가 만들었던 검증 가능성이라는 명제예요. 자, 과학은 자 그러면서 드로브리지가 보이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도개교라고 하는데 다리를 내가 잘 모르니까 이거는 틀려도 이해를 해. 다리가 원래 있는데 이걸 다리를 두 개를 열었다 폈자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는 난 부산에 있는 걸로 알아. 근데 그게 조만간 철거된다라고 얼마 전에 본 것 같아. 그러니까 미국 같은데 영화 같은데 보면 그래서 꽝 하고 넘어가잖아 차들이. 이 도개교야. 이걸 드로우브리지라고 해. 도개교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a new idea. 봐봐. 도개교라는 개념은 원래의 개념이고 사전적 의미가 아니라 문맥상 의미지. 새로운 아이디어를 끌어당기기 위한 과학은 리스크. 그래서 위험을 무릅써야 되는데 becoming sterile. 스테라일은 불모. 아무것도 양산하고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위험성에 직면할 수 있어. The Journal. 황우석 교수 기억나지? Science Nature 같은 잡지 기억나지? 그런 전문 잡지를 우리는 보통 저널이라고 해요. 물론 사설 모의고사에서 저널이 일기란 뜻이 있어. 저널 밑에다 뜻 적어놔. 전문 잡지야 일기. 자, 저널은 그래서 대절이야의 사실을 인정해야 돼. 그 사실을 인정해야만 하고 대절이야가 아니다. 저널. 이게 New Scientist라는 과학 저널이에요. 이것도 꽤 유명한 저널이에요. 꽤 유명한 저널이고 이게 영국 거죠. New Scientist는 영국 저널인데 그렇게 알아도 미국 고등학생들이면 일반적으로 읽어요. 읽는 저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영국에서 좋은 대학 가려고 할 때. 그리고 New Scientist에서 6월, 9월인가 평가원인가 수능인가 거기서 이 측에서도 원전을 갖고 시험 문제 낸 적이 있어. 그래서 이때 저널은 바로 New Scientist 잡지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과학 잡지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만 하고 should be applauded. 박수갈채를 받아야 돼. It's a decision. 어떤 결정에 대해서. disseminate. 퍼뜨리다 확산시키다지. this challenging paper. 이렇게 도전적인 기존의 학설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논문을 자, disseminate 아까 뭐라고 했어? 퍼뜨리다 확산시키다라고 했지. 씨앗을 퍼뜨리다 확산시키는 결정에 대해서 박수를 받아야만 한다라고 했으니까 disseminate. 자, ABC 중에서 골라봐. 전부 다 디스가 붙었지. 응? 장문독해 빈칸키가 단어로 혼란스럽게 만드는 출제 기법을 몇 번 썼었어요. 내가 만약에 출제위원을 한번 들어가면 장문독해에서 빈칸넣기 보기를 전부 다 디스로 다 도배할 거야. 그걸 알아도 올해 경찰단의 사관학교는 그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응? 내가 이렇게 느끼고 있다는 거. 자,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하여튼 이거일 수 있어요. 이거다. 아래 거다. 이런 분이 있어요. 응? 이분이 있어. 내 수업을 들었던 사람들은 다 알 거야. 이분이 누구라고 했어? 칼 융이라고 했지? 작년 수능에 나온 거야. 물론 대학교 다닐 때 뭐 공부 안 해가지고
이 사람의 존재를 모를 수는 있어. 하지만 작년 수능에 두 번째로 어려웠던 지문에 완전히 이 사람 글이었고 그 글은 나도 해설 강의하면서 뭐라고 했어? 이 글은 진짜 이해하기가 어렵다라고 했어. 나는 그 철학 지문보다 얘 글이 이해하기가 더 어려웠었어요. 근데 어떻게 강사들이 이걸 칼중이라고 발음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얘기는 첫 번째, 대학교 다닐 때 공부를 안 했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수능에 뭐가 나왔는지 신경을 안 쓴다는 거잖아. 응? 그거는 난 이해 안 가요. 난 솔직히 이해 안 가. 자, 무슨 얘기를 들었는데 그건 난 절대 이해 안 가. 자, disperse. A번이 정답이야. disperse가 퍼뜨리다. 자, disseminate, distribute. 자, disseminate, distribute, disperse. 이게 전부 다 퍼뜨리다, 확산시키다. 자, dissemble. 자, 요거는 뭐 조심하라고 했어? assembly, 조립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는 reassembly 되면 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때 쌤 계열들은 전부 다 뭐야? 같은 이란 뜻에서 출발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자, 여기서, 자, 뭐가 있어? disassembly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disassembly 되면 얘는 뭐라고 했어? 분해하다라고 얘기했지만 dissemble, 속이다, 기만하다, 가장하다라고 했지? dissemble 뭐라고 했어? 속이다, 기만하다, 가장하다. 다시 한번 속이다, 기만하다, 가장. 한 번 더. 속이다, 기만하다, 가장하다. 디셈블이 속이다, 기만하다, 가장하다. 디스어셈블은 분해하다라고 했지? 이 묶음 기억을 해주고. 자, 디서는 컨선의 반대말이 되는데 컨선이 관계를 맺고 뭐뭇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이라고 하면 디서는 구별하다, 판단하다. 구별하다, 판단하다 챙겨주는 거 잊지 말고. 자, 5번. 자, secular. 이 소재도 한번 좀 나올 것 같아서 밑에 보면 밑에 굉장히 긴 예문이 나오지. secularization. 이거를 보통 막스 베버가 이거를 가장 사회과학적으로는 정립을 잘했지만 이런 얘기를 한 거는 막스 베버만은 아니야. 어? 독일의 사회학자인데 보통 우리가 현대 사회학에 세 명의 태도가 있다라고 해. 오늘날의 사회학을 존재하게끔 만들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칼 막스. 그 다음에 프랑스의 뒤리깽. 그 다음에 독일의 막스 베버. 이 세 사람을 보통 우리가 사회학의 아버지들이라고 불려지는데 재밌는 건 독일 사람이 둘이다. 칼 막스하고 막스 베버. 근데 그 사람이 막스 베버가 주로 많이 천착하고 관심을 가졌던 게 이게 세속화예요. 자, 봐봐. secular 한번 들어가 보자고. 자, 그러나 이 religious한 진화는 wanted two religious state. 두 개의 독립된 종교적인 국가를 원했고 while은 한 중간에 들어갔으니까 자, while 세 가지 뜻 뭐라고 했어? 뭐뭐하는 동안 한편 반면에 뭐뭐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뭐뭐하는 동안 한편 반면에 뭐뭐에도 불구하고 자, 종교적이지 못했던 진화는 자, 두 가지 어떤 두 개의 종교적인 국가를 원했어. 이때 진화가 오늘날 파키스탄 건국의 아버지예요. 한편으로는 인도 분열의 아버지지. 응? 그래서 인도랑 파키스탄으로 갈라진 거예요. 힌두교도의 인도와 이슬람 교도가 많은 파키스탄으로 갈라진 거예요. 어쨌든 두 개의 종교적인 국가를 원했고 반면에 신앙심이 충만했던 간디는 이게 누군지 알겠지? 마하트마 간디는 카운터넌스. 자, 카운터넌스라는 이 단어 별표 5개 쳐도 지나치지 않아요. 카운터넌스. 자, 쉬운 단어 절대 아니에요. N이 하나구나, N이 두 개라고 생각했는데. 자, 봐봐. 카운트같이 아무 상관없어. 얼굴의 안색이나 표정이에요. 얼굴 안색이나 표정. 명사일 때는 얼굴의 안색이나 표정인데 문제는 동사일 때 찬성 지지하다라는 뜻이 또 있어요. 명사일 때는 얼굴의 안색이나 표정이고 동사일 땐 찬성 지지하다. 그러면 우드 다음에 카운터넌스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여긴 동사로 사용된 거겠지. 자, 그러면 반면에 신앙심이 있었던 간디는 on a united secular state. 자, 하나로 통일된 secular는 그럼 누구의 반대말이야? religious의 반대말이겠지. 종교적인 것의 반대말이 뭘까? 한 번쯤 생각해봐. 자, 그 다음 두 번째 예문에 들어가서 the principle of the separation, the principle of the separation church and state. 이게 무슨 말이야? The principle of the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우리나라 최근에 이거 갖고 논쟁이 있었어요. 이게 뭐야?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된다는 원칙이지? 종교 분리의 원칙. 자, 종교 분리의 원칙은 가정하고 있는데 secular identity of state, 국가가 세큘러한 어떤 정체성을 지녀야 된다고 가정하고 있고, 자, forbade. 자, 뭐 이상한 거 못 느껴?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뭐 너희들 중에 이런 얘기할 수 있어. 선생님 이렇게 예문 좀만 집어넣고 예문 조금만 집어넣고 한 두 개만 집어넣고 그냥 쭉쭉쭉 진도 나가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구문 독해를 만들 때는 그래도 문법적으로 타당한 예문을 많이 골라주는 게 원칙이에요. 하지만 종종 그러더라고. EBS 교재 어떤 원문 갖고 문법적으로 틀렸다고 난리쳐. 그러기 전에 구글링을 통해서 원문을 찾아봐야 돼요. 작년, 재작년에도 어떤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하셔가지고 PD랑 그거 갖고 토론한 적이 있었는데, 아씨, 그 사람이 그렇게 글을 쓴 걸 어떡해. 응? 자, 왜 내가 지금 이 얘기 하는지 느끼는 사람이 있을 거야. forbide가 금지하다야. 자, 우리 아까 뭐라고 했어? discourage나 prevent나 keep 같은 경우는 A가 B하는 걸 막다, 방해하다 할 때 전부 다 프람을 받아요. forbide는 표준 영어에서 특히 토익 같은 데서는 이 투부정사 고르는 문제가 나와. A가 뭐뭐 하는 것을 막다, 방해하다라고 할 때 프람 쓰지 않고 투부정사 쓰라는 거야. 근데 여기 봐라. 프람 썼어.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내가 유명하지 않은 책에서 뽑았겠어? 내가 바보야? 3월 첫 모의고사에서도 우드라이크 다음에 과거분사 나온 거 이상하다고 느낀 사람이 대한민국에 나밖에 없었는데, 해설 강의한 사람 중에 내가 바보야? 아니야. 될 수 있으면 어휘 측에는 일상적인 용례를 많이 또 보여줘야 돼. 그런 원칙이 내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냥 단어책 만드는 거 아니야. 봐봐. 정교분리의 원칙이라는 것은 국가가 세큘러한 어떤 성격이나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래서 forbade, 금지시키고 있는데 그 국가가 promotion, 촉진, 촉구, 승진, 진급, 여기서 뭐겠어? 선전이나 홍보겠지? special form of religious belief, 특정한 종교적인 믿음과 practice는 관행이나 실천이라고 하면 돼. 관행이나 실천 따위를 특정한 형태의 promotion, 선전, 홍보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는 얘기지? 대통령이 특정한 종교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자기가 그 신앙심을 특별하게 드러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도 드러내던데? 부시 맨날 이라크 전쟁하면서 God believe, God bless you.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총을 주실 거예요. 학살에 은총을 준다. 그러면 아니겠지. 자, 봐봐. forbade, 이거 조심해. 자, 일반적으로는 A 다음에 투부정사가 오는 게 표준 영어인데 여기처럼 프람이 나온 것들 자, 쓸 수 있다는 거야. 세 번째 M은 빠르게 들어가자. 몇몇 사람들은 이 챕터도 또 시간이 오래 걸리네. 몇몇 사람들은 믿고 있는데 세상은 will end, 끝날 것이라고. 뭐 때문에? Nuclear warfare, 핵 전쟁이나 자, new technology, 새로운 기술. 뭐 터미네이터 생각하나 보지. Environmental destruction, 환경 파괴. 자, epidemic disease. 자, epidemic 오른쪽 봐봐. 오른쪽. 우리 데미나 데모가 뭐라고 했어요? people이라고 했던 거 바로 지난 시간이야. 그래서 데모크라시는 사람들이 통치하는 거 민주주의지. 자, 에피데믹이 뭐라고 했어? 사람들 사이에서 퍼지는 거 전염병이라고 했어. 자, 요 단어 꼭 챙겨 놓으라고 했지? 엔데믹. 엔데믹은 고유한 풍토병원 그 지역에서. 엔데믹의 반대말이 맨 나중에 나오는 누구야? 팬데믹이지. 이거는 한 나라로 보면 전국적인, 국가 단위로 보면 전 세계적인, 얘가 어떤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따지는 그런 것에 지역적으로 좁힌 거라면, 그 지역 사람들에게 한정된 거라면 팬데믹은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피플지가 되면 뭐야? 민족이지. 그러면 전국적인이 될 수도 있고 전 세계적인 것이 될 수도 있지. 자, 데마고그는 선동이라고 했고, 데모그래픽스 하면 인구 통계나 인구 조사라고 했어. 자, 에피데믹, 전염병이지. 전염병이나 글로벌 패민, 전 지구적인 기근, 오버파퓰레이션, 인구 과잉, 또는 지구가 라지 애스트로이드, 소행성이야. 소행성이나 카밋, 해성 따위와 충돌을 통해서 지구는 멸망할 것이라고, 이 세상은 멸망할 것이라고 몇몇 사람들은 믿어.
자, secular belief about inevitable societal destruction. 자, secular. 그럼 뭐야? 세속적인, 현세적인, 비종교적인. 뭐라고 했어? 세속적인, 현세적인, 비종교적인. 그래서 자, inevitable societal destruction이니까 불가피하게 이 사회가 파괴될 것이라는 이 세상 사람들의 세속적인 믿음은 reflect, 반영하고 있다지. helpless는 있으니까 무기력감이나 despair, 절망이나 좌절이나 자, fatalistic 형광펜치라고. 물론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숙명론적인 resignation 하면 체념이에요. 숙명적인 체면. 그러니까 기독교 일부 분파에 그런 것들 있잖아.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실 때 뭐 필연적으로 멸망할 것이라고. 이런 것을 우리가 보통 숙명론적인 관점이라고 한다고. 우리의 운명이 미리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fatalism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 숙명론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했어. 자, secular ABC 중에서 그럼 누구야? C번이지. non-religious. 자, B번이 뭐야? liable. 멋멋을 책임져야만 하는 꼭 챙겨주고. 자, 네 번째 M은 너희들이 보고 밑에 자 secularization 거기에 문데이나 그 ANT로 내가 표시했지. 이건 내가 오타야. C무로 바꿔줘야 돼. 동의어들이에요. mundane나 unidealistic, materialistic, worldly, earthly, worldly mind. 이 religious, worldly wise. 월드리 와이즈도 신경 써. 이게 세속적인, 현실적인, 현세적인 그런 뜻의 동의어들이고. 자, secularization, 세속화 과정이라는 거. 아까 내가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세속화라는 중요한 관념을 던졌다라고 했지. 이 세속화 개념은 한 번쯤 시험 문제 낼 수 있는 패러다임이에요. 언어 영역에서는 언제든지 낼 수 있고. 왜냐면 혹시 인류학 책을 좀 읽어본 사람 없겠지만 일리아드라는 유명한 인류학자가 있어요. 그분은 전 세계 문명을 비교 분석을 하면서 아예 성과 속이라는 개념으로 모든 문화나 문명을 구별했어요. 즉 어떤 문화가 성스럽다고 간주하는 것과 세속적이라고 간주하는 것의 이양 대립을 통해서 다른 사회 원시 문명이나 현대 문명을 비교하는 잣대로 삼은 거예요. 자, 왜 이런 관념이 등장했을지 secularization, 세속화라고 적어놓고 보자. In the early philosopher of Greece, 그리스의 초기 최초의 철학자들에게는 impossible, 불가능을 했어. separate. 뭐를 분리시키는 거? idea of divinity and human soul from idea about mystery of being and the genesis of material change. 여기까지야. 자, 봐봐. divinity 하면 신성이야. 성스러운 거야. divinity, 신성. 신이 갖고 있는 속성. 신성과 인간의 영혼을 분리시킨다는 생각이 불가능하다고 여겼다는 거야. 뭐에 관해서? Mystery of being. 자,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존재의 수수께끼에 관해서 하나님적인 영역과 성스러운 영역과 인간적인 것을 나누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본 거야. 또한 제네시스 하면 창세기라는 뜻도 있지만 기원이나 발명이지. Material change. 물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거나 존재하고 있는 것에 수수께끼에 존재하고 있는 성스러운 것과 인간적인 것을 구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어. 즉 그래서 그리스 신화의 신은 뭐야? 굉장히 인간적인 거야. 그러다 어떤 일이 일어났나 봐. In the Middle Age, 중세 시대가 들어가자 철학은 was acknowledged, 인정되게 됐는데 뭐를? Handmaiden of theology. Handmaiden of theology 형광펜치래. 이거 아마 윤리책이나 세계사책 읽어본 사람들, 세계사 공부한 사람 들어봤을 거야. 자, 중세 시대 때 철학의 지위를 명제적으로 뭐라고 해? 신학의 신여라고 했어요. 내가 뭐라고 했어? 신학의 신여야. 한여라고 해도 좋고. 그게 handmade of theology예요. 즉 중세는 철학이 독립적으로 움직인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말을 입증하는 역할을 하는 거야. 자,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러나 꺾어버렸지. Increase of secularization, modern culture. 그러나 근대 문화, 현대 문화가 갖고 있는 점증되어 나타나고 있는 secularization, 세속화 과정은 자, 대체로 리버스, 뒤집어 엎어버린 거야. This trend, 이러한 추세. 자, 이러한 추세가 뭐야? 자,
자, 여기 봐. 그리스 로마 시대에서는 자, 성스러운 것과 세속적인 것 사이를 구별할 수 없다라고 여겼고, 자, 아예 중세로 들어가면 중세로 어떻게 되면 성스러운 것만 존재한 거야. 자, 이때는 뭐가 되는 거야? 성스러운 것, 하나님의 영역이 훨씬 더 중요하고 세속적인 것, 속세에서 어떻게 사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게 중요하니까 돈 주고 천당에 갈 수 있는 티켓을 사려고 했던 거잖아. 이거란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부터 근대가 출현한 거지. 그래서 이걸 어둠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암흑의 시대, 다크에이지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그러나 근대 문명이 갖고 있는 점점 더 세속화되는 과정은 디스트렌드. 이러한 추세를 뒤집어 엎었다라고 했으니까 잠깐만. 그러면 근대야? 여기 봐. 자, 그리스 시대까지만 해도 성스러운 것과 세속적인 걸 구별하지 않았어. 그런데 중세 시대는 성스러운 것이 훨씬 중요했어.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역, 신학의 영역, 종교적인 삶보다 세속적이고 사회적이고 물질적인 게 더 중요해졌겠지. 정신적인 것보다 물질 문명이 더 중시됐겠지. 이 트렌드가 리버스 된 거라는 거야. 그걸 제대로 이해해야 돼. 그러나 자, 이런 추세를 없애버렸고 Enlightenment, 계몽주의가 emphasis, 뭐를 강조해? Separation of nature from its divine creator. 신성한 창조자로부터 자연을 떼어내는 것에 강조점을 뒀던 계몽주의의 강조점. 즉, 옛날 이거는 자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자, 계몽주의가 등장하니까, 이제는 자연, 인간, 이게 신의 영역에서 멀어지는 거야. 이게 중요해. 자연을 신의 창조물이 아니라 객관 가능한 관찰의 대상과 변화 가능한 대상으로 여긴 거야. 이게 근대과학이지. 이거를 세큘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속화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성한 창조자로부터 자연을 떼어내고자 했던 계몽주의의 강조점은 점점 더 place, historical and philosophical resource, 철학적인 어떤 자원들을 at the disposal of 하면 좌우하고 마음껏 만들게끔 만드는 거지. 도우주는 사람들이에요. 자, a philosophy of science, 과학 철학을 만드는 데 관심을 두었던 사람들이 좌지우지게 하게끔 만들었다는 얘기지. 즉, 자연과 특히 자연이 뭐였다는 거야? 인간의 영역이 된 거지. 그러면서 이때 과학, 수학이 발달했다고 보는 거예요. 막스 베버가 세큘라이제이션이란 말을 했을 때는 굉장히 큰 메타담론이에요. 인류 문명을 바라보면서, 인류 문명이라고 볼 수는 없지. 서양의 문명이지. 서양의 문명이 왜 동양을 앞질렀느냐에 따라서 그거를 바로 이런 세속주의적인 거에 대한 관심, 물질주의적인 것에 대한 관심, 물론 그것이 갖고 있는 문제점도 동시에 느끼고 있었겠지만 그거를 우리는 폭넓게 세큘라이제이션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오케이? 자, 6번째 단어 레이턴트. 물론 이 단어는 좀 공부를 한 사람들은 알고 있는 단어인데 아까 secular, 그냥 세속적이고 현실적이고 비종교적이라는 뜻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런 식으로 대충 단어의 한글뜻만 알고 시험장 들어가면 작년에 어려웠던 지문 정도의 수준이 나오면 내가 지금 제일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 6월, 9월은 쉽다가 11월에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6월, 9월은 평가 원장이 시험 문제, 국영수 시험 문제 난이도 잘못해가지고 어쨌든 보직해 힘들 정도로 문제가 됐으니까 평가원 자체는 국영수를 쉽게끔 내려고 할 거야. 근데 11월 수능은 출제위원이 교수들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럼 교수들이 일단 기본 데이터로 뭐를 볼 것 같아? EBS 교재야, 영어 같은 경우는. 근데 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했지. EBS 내부에서도 작년보다 훨씬, 내가 얘기했잖아. 자, EBS 교재 몇 년 단계 발전 과정을 보면 수능이 어려워지니까 어려워진 지문을 EBS가 반영을 하고, EBS 시험 문제를 내니까 수능은 또 한 번 더 어려워지고, 이 악순환의 고리에서 자, 봐봐. 대학 교수들이 딱 들어가서 EBS 교재를 딱 펼쳤어. 일부 지문은 학부 수준의 지문이 아니야. 내가 EBS PD들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대학원생 수준의 지문이란 말이야. 근데 그런 지문을 딱 보고 시험 문제를 낼 때, 교수님들이야 쉽게 냈지. 그러니까 단어에 그냥 한글뜻만 알고 그러면 너희도 점수 안 나온다. 진짜 상처받아요.
그런 미련한 공부하지 말자고. 어차피 수능 앞두고 노력은 비슷하게 하는데 누구는 어디 가고 누구는 어디 가고 왜 그런 운명의 엇갈림을 스스로 선택하냔 말이야. 응? 자, 봐봐. 레이턴트. 레이턴트도 굉장히 좀 중요한 개념어. 자, 중요한 개념어다 보니까 오른쪽에 동의어들이 따로 또 박스로 묶어져 있잖아. 자, 봐봐. 그러나 since, 여기서 since는 이유야. virus remain latent within them. 자, 내부에 within them 하면 그 안에 바이러스는 계속해서 latent 하고 있기 때문에 recurrent, 재발하는 질병들은 can occur, 생겨나고 발생할 수 있는데 the person's immune system, 이건 뭐 매번 나왔던 거지, 면역체계지. 어떤 개인의 면역체계가 suppressed, 억압되어졌을 때, 즉 면역체계가 약화됐다는 얘기야, 여기서는. 면역체계가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을 때 병이 재발을 하는 거야. 왜? 우리 몸 내부에 바이러스들이 레이턴트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 레이턴트의 이미지 한번 떠올리면서, 자, 두 번째 예금. 자, agrarian, agriculture, 우리 했었지? 바로 앞에서 했던 거야. 자, 농업 분야의 overpopulation. 자, 인구 과잉은, 이때 turn to는 의존하다가 아니야? 상태의 변화예요. turn into와 같은 느낌을 줘가지고, serious problem, 심각한 문제가 되어버렸어. multimillion mass of excess population. 자, excess population이 overpopulation이 똑같이. 인구가 지나치게 넘쳐나는 인구 과잉에 멀티밀리언은 수백만 명에 달하는 군중들이 subsist, 중요 단어라고 조심하고 꼭 외우자라고 했어. 생계를 꾸려나가다 존재하고 있어. 존재하고 있는데 in the country. 이때 in the country 시골이겠어? 시골 농촌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거겠어? 나라라는 의미로 사용된 거겠어? 시골이겠지. 농촌에서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고 in essence, 본질적으로는 latent unemployed. 먼마하게 실업 상태에 놓여 있다는 거지. 자, 그러니까 그 통계 수치에는 실업으로 안 잡혀 있는 거예요. 농사를 짓고 있다고 보니까. 왜냐면 알아두라고. 그런 것도 알아둬. 오늘날 현대 통계학의 발달은 산업 자본주의가 등장하면서 발표한 수치예요. 즉 누가 실직 상태냐 실업 상태냐라고 할 때 그거는 산업 근로자, 도시에 살고 있는 근로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포착이 돼요. 농촌은 애매한 거야. 팥을 뒤집어 엎고 농사 짓는 거 망했다.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좀 다른 구조지. 통계학이 갖고 있는 숫자의 함정들 느끼라는 거야. 자, 그래서 자, 레이턴트하게 unemployed 상태에 놓여져 있는 그 사람들은 그것은 hardly 거의 making ends meet, 이건 여러 차례 얘기했지. V3 강좌에서도 나왔던 거야. make 다음에 end의 복수를 썼잖아요. meet가 나와서 사역동사, 목적어, 원형부정사야. 수익과 지출 두 개의 항목의 끝을 맞추다 생계를 꾸려나가라지. 수익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면서 생계를 꾸려나가다. 사실 여기서 making ends meet는 아까 우리 subsist가 생계를 꾸려나가다, 생존하다, 존재하다는 뜻이라고 얘기했었지. 그 느낌으로 사용된 거예요. 자, 마무리 지어보자. 자, 농업 분야의 인구 과잉은 심각한 문제가 되어서 그 초과된 인구들의 수백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은 농촌에서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는데 본질적으로는 레이턴트하게 반실업 상태에 놓여져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거의 수익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면서 생계를 꾸려나가지 못하고 있었다지. 그렇지만 실업자로는 포착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레이턴트 자 보자고. 그러면 ABC 봐봐. 파셜은 부분적인, 편파적인. 파셜이 나왔을 때 꼭 쌍방향 화살표 표시하고 누구 적는 거 잊지 말라고 했어? impartial. 이미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객관적인 거 꼭 챙겨놓으라고 했고, inactive 하면 자, 활동하지 않은 레이턴트가 잠재되어 있는, 숨어 있는. 그렇다고 죽은 게 아니야. 소멸한 게 아니야. 그래서 absent가 아닌 거예요. 아까 바이러스 얘기 기억나지? 바이러스는 잠재된 상태에서 행동을 하지 않고 활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잠복기라는 개념으로 이걸 받아들여야 돼. 레이턴트는. 자, 세 번째 예문은 4년 연속 사진 관련 서주가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사진 관련, 우리 앞부분에서 사진 관련 테마 단어 따로 한번 정리했던 것처럼 이미지 캡처는 only part of imaging processing, imaging forming process, 이미지가 형성되어지는 과정의 한 부분이야.
이때 이미지 캡처는 우리가 사진을 찰칵 찍는 과정이에요. 사진을 찰칵 찍는 과정은 이미지가 형성되는 과정의 한 부분에 불과해. regardless of material. 자, 어떤 재료이든 상관없이 some process. 몇몇 과정은 반드시 채택되어져야만 하는데 render. 뭐뭐를 뭐뭐하게끔 만들다 오형식의 대표 동사라고 했어. latent image captured by camera. 자, 여기서는 렌더가 여기서 오형식 아니야. 내가 실수할 뻔했다. 목적어 다음에 into 구조로 바꾼 거예요. 이렇게 하자. 이때는 A, B. A를 B로 만들어버리다, 바꿔버리다. 원래 렌더는 일반적으로 우리 지난번에도 봤던 것처럼 목적어 다음에 목적보어가 나와서 목적어를 목적보어한 상태로 만들다지. 여기는 into를 썼기 때문에 삼형식으로 사용을 했다고 봐야 돼. 자, 그래서 재료에 상관없이 반드시 어떤 과정이 채택되어야 되냐면 카메라에 의해서 포착되어진 잠재적 이미지를 파이널 포토그래픽 워크, 최종적인 사진의 작품으로 변환시키는 과정이 채택되어져야만 해. 그리고 this process, 이러한 과정은 consist of, 대체로 두 가지 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development and printing. 자, 이거는 뭐 EBS 교재가 아니라 수능에 평가? 수능? 둘 중에 하나인데? 이거 앞부분에서도 강조했으니까 복습이야. 자, development. 사진 관련 용어에서 development가 뭐라고 했어? 얘를 우리가 현상이라고 했지? 필름으로 만드는 거야. 필름 만드는 거야. 그리고 지금은 사실은 필름 사진 거의 찍나? 그래서 이 현상이란 말 자체도 좀, 증명사진 할 때, 증명사진도 요즘엔 디카 쓰는구나. 증명사진도 요즘에 디카 쓴다. 필름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현상이라고 하는 거야. 뽑아내는 과정을. 그걸 디벨로먼트라고 해. 했었지? 프린팅. 현상이나 인화라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거야. 자, 그 다음. 김's brain. 김의 두뇌는 이그저비트 드러내 보이고 있었는데, many. 여러 가지 많은 abnormality 하면 비정상적인 징후들이지. 비정상적인 징후들을 보여주고 있었고, 거기에는 absent. 뭐가 없는 거야. corpus callosum. 이거 나도 뭔지 모르는데, 찾아보니까 그렇더라. 좌뇌랑 우뇌를 연결하는 연결고리래요. 자, 그래서 뭐 이거를 뇌량이라고 하던데, 뇌량. 좌뇌와 우뇌를 연결하는 교량과 같은 거, 다리와 같은 거. 뇌량. 뇌량이 결여되어 있는 거, 그게 없는 거예요. 이 킴이란 아이는 여러 가지 비정상 징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라는 거야. 좌뇌와 우뇌를 연결하는 연결고리, 뇌량이 없었어. Though then in particular abnormality, Kim's case. 김의 경우에 있어, 김의 사례에 있어서 이런 특정한 비정상적인 것의 역할은, 자, 여기 중요 구문이 나왔어요. 우리 어떤 얘기했어? 여기 봐. 구문 독해 복습이야. keep이 있고, remain이 있고, stay가 있고, stand가 있고. 437 6.0에 대해서 자꾸만 너희들이 물어보는데, 내가 437 6.0은 6월 모의고사 이후에 촬영을 들어가게 될 것 같아. 왜냐면,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EBS 교재는 어려워졌기 때문에 내 교재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상승 기조를 띠고 있는데, 워낙 지금 그 말을 믿고 싶지는 않은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워낙 쉽게끔 낸다라고 하고, 난리를 치니까, 워낙 지금 이제는 정권 자체가 인기가 없잖아. 인기가 없으니까, 교육이나 이걸 갖고 인기를 조금이라도 회복하려고 노력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진짜 쉽게 내려고 노력을 할 거야. 쉽게 내면 순간적으로는 환희를 느끼니까. 그러고 나서 성적표 받고 나서 통곡을 하지만 성적표 받고 원서 낼 때 좌절하지. 그 시차가 필요한 거예요. 시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자, keep, remain, stay, stand. 상태 유지 동사지. 근데 특히 remain 다음에 이런 표현들이 우리가 구문독해서 강조했어. 상태 유지인데 기존에 했던 행동을 계속 지속하는 건데 투부정사의 미래 지향성이 있는 것과 왜 결합이 됐을까? remain to be seen 하면 앞으로 두고 볼 일이다야. 응? 앞으로 두고 볼 일이다. 중요 표현이야. 김의 사례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특정한 비정상성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자, 앞으로 to be explained. 수동태 부정사 썼지? 앞으로 설명되어야 할 것들이야. 자, 그러나
evoke. 자, 기억나지? 자, 얘가 뭐라고 했어? 전부 다 보컬, 목소리에서 나온 거냐? 앞에 나와서 소리 지르는 사람, 대변하다, 주저장하다. 프로보크. 야! 놀랬지 또. 프로는 강한 접두사니까 자극하다, evoke는 EX가 들어간 거니까 감정 따위를 불러일으키다, 불러내다. 자, 그러나 그것은 a question. 어떤 문제를 불러일으키는데 raised by skill or savant. 자, savant 했어. 학자, 석학. 온갖 분야에 기술이 있는 석학들의 기술에 의해서 제기되었던 문제를 야기시킨 거야. 브레인 데미지. 그러한 뇌 손상. 아까 뭐라고 했어? 좌뇌랑 우뇌를 연결해주는 뇌량이 없는 그런 뇌 손상이 스티뮬레이트. 자극을 한 거야. 자, compensatory development. compensatory가 뭐야? 보완적인 발달이지. 즉, 뇌량이 없는데 그럼 뇌량이 없는 상태에서 이 뇌량의 역할을 담당하는 보완적인 어떤 발달을 자극했느냐야. Some other area of brain. 두뇌의 다른 부위에서. 또는 아니면 단지 otherwise. 그렇지 않고 latent ability. 잠재적인 어떤 능력이 출현하도록 내버려 둔 건지. 즉 얘가 없는 상태에서 누가 역할을 대신한 건지 아니면 얘가 없는 상태에서 다른 애가 역할을 더 많이 한 건지. 비슷한 말인데 좀 다른가 봐. 내가 뭐 의학을 얼마나 알겠어? 자, 어쨌든. 자, latent는 잠재적인 숨어있는 활동을 하지 않는 오른쪽에 동의어들 꼭 챙겨주는 거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놈이 누군지 알아? dormant는 EBS 교재에서 나왔던 단어고 스크린드 같은 거 별표 치는 게 공부하는 사람의 기법이에요. 맨 마지막 스크린드. 응? 스크린이 뭐야? 우리로 따지면 칸막이로 가려놓은 거잖아. 가려놓았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니지. 그런 느낌 꼭 기억하라는 거야. 자, disdain. 이것도 중요 단어예요. disdain. 이 챕터에 이렇게 중요한 단어를 많이 집어넣었어. 젠장. 봐봐. 자, 첫 번째 M은 스노비라는 단어는 사건 중심의 일화체 같은 데서는 꽤 나와요. 쉽게 외워지는 단어는 아니지만 속물 근성을 갖고 있는 웨이터, 프랑스 레스토랑에 있는 그 속물 근성에 빠져 있는 웨이터는 타냐를 with disdain하게 쳐다봤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disdain하게 쳐다봤는데 왜냐하면 그녀는 couldn't pronounce anything on the menu. 자, 프랑스 레스토랑에는 메뉴판 어떤 것도 발음할 수가 없었어. 그러면 속물 근성에 빠져 있는 웨이터가 자, 타냐라는 친구를 어떻게 쳐다봤겠어? 긍정, 부정. 부정이지. disdain, 부정적인 거 판단하고. 자, 두 번째는 regardless of the reason they come to the United States. 그들이 미국에 왔던 이유가 무엇이든 상관없이지. 더 리즌 다음에 관계부사 Y가 생략됐다고 보는 거야. New immigrant. 새로운 이민자들은 종종 with disdain. 부정적으로 취급되어졌다는 거지. 뭐 할 때까지? assimilate. 자, 얘는 사실 얘가 이제 어근 공부의 위력이지. 여기 누가 있어? 히밀러가 들어가 있지. 동화시키다. 자, 1930년대 일제가 우리가 3.1운동이 일어나고 강력하게 민족적 저항을 무장항쟁까지 하다 보니까 30년대 이른바 민족 동화 정책을 취하지. 그렇다고 해서 탄압이 약화된 거 아니다. 똑같았어요. 자, 봐봐. 자, they assimilate. 그들이 동화될 때까지, 즉 그들이 미국 사회에 동화될 때까지, 즉 다시 말해서 mainstream American culture established earlier immigrant. 그 이전에 왔던 이민자, 이게 청교도인들이지. 앵글로색슨 계열이나 아일랜드 계열이나 뭐 그런 사람들이지. 이탈리아계 미국인들. 그런 초기의 이민자들이 수립했던 미국 주류 문화를 채택하는 assimilate, 동화될 때까지는 disdain에게 쳐다봤다? 프라이드 절대 아니지. 답 몇 번? B번 정답이라는 거 잡을 수 있고. 자, 세 번째 예문 들어가자. 자, ethic, 윤리지. Encouraged by Protestant Reformation of 16th century. 자, Protestant Reformation. 이게 뭐야? 종교개혁. 16세기의 종교개혁에 의해서 자, encourage, 고무되어지고 권장되어진 윤리에서는 전통적으로 자, acquisitive effort가 나오는데 이게 세속적인 노력, 물질적인 노력이에요. 그러니까 자, 스노비가 아까 속물근성이라고 했지. acquisitive effort 하면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부를 얻으려고 하는 노력이에요. 세상에서 부를 얻으려고 하는 노력에 대한
전통적인 경멸이나 비난은 diminish, 미니가 들어갔지 줄어들기 시작했고, 반면에 hard work, 열심히 일하고, frugality, 자, 검소한 것들은 자, stronger religious sanction, 더 강력한 종교적인 제재를 받았다는 거지. 요거는 나도 후반부 내용은 잠깐 역사적 맥락이 나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16세기에 약간 좀 헷갈려.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 이게 좀 뭐냐면 이 예문대로 보면 그러니까 소비가 미덕이 된 거예요. 이게 참 이중적인 메커니즘이 작용을 하는데 부르주아지들에게는 어느 정도 여가도 누리라고 했어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미술전 했던 르누아르의 작품을 보면 그게 부르주아를 그린 거예요. 프랑스에 새롭게 등장한 시민 계급, 즉 프랑스 혁명의 주도 세력의 상층부. 그들의 삶을 묘사했는데 그 사람들이 소풍 가서 놀지. 부르주아들 보고 놀라고 한 거예요. 정치적인 것에 영향을 받지 말고. 한강에 유람선 띄우잖아, 오세훈이가. 서울 광장에 모이지 말고 유람선 타고 놀라는 거야. 정치적인 것에 관심 두지 말고. 왜냐면 정치는 항상 부조리한 면들이 존재하니까. 그런 탈정치화적인 것으로 자, 소비를 권장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메커니즘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잖아. 솔직히 말해서 딴 나라 당은 투표율 높아지는 거 싫어하잖아. 딴 나라 당이 얼마나 투표율 높아가는 거 20대, 30대가 다 놀러 가기를 원하는 거야. 투표하지 않고. 대신 해외에 있는 동포들은 투표하기를 원하지. 이건 자기 표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 봐봐. 자, dignity라는 단어를 일단 알잖아. 자, disdain을 잡기 전에 disdain이 있는데 사실 얘는 어근적으로 잡아내기는 굉장히 어려워. 왜냐면 contain이 먼저 떠오르지 않냐? 솔직히. hold 포함하다가 떠오르는데 이게 dignity, 권위나 위험이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이거를 어근적으로 기억하는 건 쉽지 않아. 왜냐면 자음까지 탈락돼버렸겠니까. 자, 그래서 dignity, 존엄이나 위험이 있고 dignitary, 자, 고위 윈사라는 뜻 챙겨주고 dignify는 i5만 만들어주면 돼. 위험 있게 하다. 자, 그 다음 대인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머리 숙여 고개 숙여 뭐뭐하다. indignity 형광펜칠해. 자, 위험이나 권위를 지키지 못하는 indignant, 자, 분개한 이 단어 조심해주고 그 다음 condign이란 단어도 경찰대 수준에서 나와도 충분하게 고급형 단어예요. 자, 이때 CO에는 강조의 느낌이야. 그래서 적당한 당연한이란 느낌을 주고 disdain, 명사 동사로 사용되면서 경멸하다. 명사 동사로 경멸하다. 인프라디가 하면 품격이 떨어지냐. 왜냐면 인프라스트럭처가 사회 간접 자본 항만이나 도로 건설하는 것, 인프라가 아래쪽이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인프라딕 하면 품위가 떨어지는. 얘는 나올지 안 나올지 나도 몰라. 자, 젠장. 이번 타임 여기까지 가야겠다. 어쩔 수 없네. 퇴입 시간을 늘려서라도 하려고 하는데 쉽지 않네. 자, 고생했어. 화이팅!